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기계정비 산업기사 이번엔 세 번째 과목이죠. 공업 계층 및 전기 전자 제어. 네. 제일 먼저 공업 계측부터 보겠습니다. 자, 공업 계측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라고 그랬냐면 단위계가 나왔죠. SI 기본 단위 이렇게 돼 있어요. SI가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 도량형 협회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 도량형 협회에서 정한 단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 단위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SI 단위에는요, 잠깐 좀 설명을 더 드리고 좀 가보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SI 단위에는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기본 단위, 요게 7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7개. 그 다음에 보조 단위, 요거는 2개입니다. 그 다음엔 기본 단위와 보조 단위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유도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매우 많아요. 정확하게 몇 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나오는 물류량들을 전부 다 유도 단위로 만들면 매우 많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매우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본 단위 7개는. 그 다음에 보조 단위 2개,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도 단위라는 것은 기본 단위와 보조 단위의 조합이다. 기본 단위 및 보조 단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힘이라든가 힘, 그 다음에 일량, 일이나 열과 같은 에너지의 단위, 그 다음에 뭐 동력, 이런 것들의 단위들은 유도 단위더라. 자, 요거는 기본 단위 먼저 공부한 다음에 다시 와서 또 공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본 단위가 7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7개의 기본 단위를 한번 보자고요. 제일 먼저 길이는 영어로 랭스잖아요. 랭스. 예? 랭스. 그래서 길이의 차원은 L입니다. 차원은 나중에 가르치겠지만 차원은 L로 표현되고 단위는 미터다. 이 미터는 맨 처음에는요, 지구의 자오선을 몇 등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다가 최근에 규정된 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빛이 진공에서 약 30만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 이게 약 30만 분의 1이에요. 그래서 빛의 속도는
299,792,458 메타파세크예요. 예? 빛의 속력은 그대로 씁니다. 요 단위를 299,792,458 메타파세크인데 얘를 약 3 곱하기 10의 8제곱 메타파세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 길이의 단위는 그냥 빛이 진공 속에서 몇 초 동안 간 길이의 단위 1m라고 규정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량은요. 질량은 영어로 mass잖아요. mass, M-A-S-S. 그래서 질량의 차원은 대문자 m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g이 아니라 킬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램이 아니에요. 킬로그램이지. 그래서 이건 뭐냐면 파리에 있는 파리 본부, 파리가 이제 SI 단위의 본부라고 했잖아요. 그 본부에 있는 보관대에 있는 국제 킬로그램 원기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 만들었다라는 게 표준이 되는 어떤 그릇이다라는 거죠. 그것의 질량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금하고 이리듐하고 뭐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요렇게 대충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단면적이 요 원통의 단면적이 1m의 세제곱이고 요거의 길이가 또 얼마죠. 그래서 하여튼 요 전체의 킬로그램 수를 질량 수를 킬로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영어로 타임이잖아요. 타임이니까 시간의 차원은 대문자 t입니다. 차원은 t고요. 단위는 초입니다. 분명히 여기 초예요. 단위가 이렇게 S 하나만 딱 썼어요. 초가. 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워야 될 이유도 없고요. 다만 시간의 단위가 기준이 1초라는 거예요. 1초를 규정한 것도 여러 번 반복돼 있었어요. 근데 이건 최근에 대응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읽어도 못 알아들어요. 세슘 133 원자 바닥 상태에 있는 바닥 상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건 기저 상태라는 얘기예요. 미세 준위 사이의 전위에 해당하는 대응되는 복사선이 어떤 주기의 지속시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세슘 원자하고 세슘 원자가 이렇게 들떴다가 세슘 원자의 전자 중 하나가 이렇게 들떠 있다가 다시 안정 상태로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빛을 방출하는데 그 빛을 방출하는 그 주기가 1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문제가요. 자, 전류인데 전류는 영어로 커런트 그럽니다. 커런트. 근데 여기서부터는 차원이 없어요. 네.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라고 읽고 A라고 씁니다. A. 자, 이거는 우리가 좀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전류의 단위는 어떻게 해서 정해놨나? 자, 보세요. 무한히 길고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원형 단면적을 가진 두 개의 평행한 직선 도체가 진공 중에서 1m 간격으로 유지될 때 두 도체 사이에 매 미터당, 즉 미터가 밑에 분모 같은 데가 들어갔던 게 매 미터당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의 힘을 생기게 하는 일정한 전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뒤에 가서 배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한히 긴 직선이에요.
무한히 긴 직선. 그래서 요 두께를 무시할 수 있대요. 원형 단면적을 가진 도체가 전류가 보세요.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밑에서 위로. 그때 흐르는 전류 이름이 I1이라고 놓자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전류가 이렇게 돼서 얘는 I2라고 놓자고요. I1, I2가 다르면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놓게요. 네. 자, 요거 I고 요것도 I예요. 두 I가 이렇게 존재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정의하기를 요 길이가 1m 떨어져 있다 그랬어요. 1m 간격으로 유지될 때 그랬잖아요. 그때 이 작용되어지는 힘이 이 왼쪽에 있는 도선과 이 오른쪽에 있는 도선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을 만들어내요. 그 이유는 이 오른쪽에 있는 도선이 만드는 주변에 만드는 자기장이 I 왼쪽에 있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오른쪽 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요. B1을. 근데 Y는 이제 생략했어요. 왼쪽이니까 1번, 2번이나. 이렇게 놓으면 이 B라는 자기장 속에 전류 I가 이렇게 흐를 때 전기력 F가 어떻게 되냐면요. I 곱하기 L 곱하기 B 있거든요. 뒤에 가서 다 배웁니다. 한번 워밍업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류 요게 I고요. 여기서 이 길이가 매우 길다고 그랬으니까 이 길이는 무한대인데 그냥 L이라고 놓고요. 요때 만들어지는 요 B값은 요 왼쪽에 있는 전류 얘가 이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 이 값의 크기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리고 떨어진 거리가 1m니까 1분의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의 곱 I 곱하기 또 I 그리고 길이 L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R분의 I죠 그냥. R분의 I죠.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R분지 I. 이렇게 되는데, 자, 요 단위에서요. L을 이쪽으로 넘기면 L분의 F가 되고요. 여기 남는 게 계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고요. R은 1m라 그랬잖아요. 1m. 그 다음에 I 역시 I의 제곱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무한히 길고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원형 단면적을 가진 두 개의 평행한 직선 도체가 진공 중에서 1m 간격으로 유지될 때 이게 무한히 긴 도선이 받는 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뉴턴 파 메타죠. 그때 두 도체 사이에 매 미터당 그랬어요. 매 미터당.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파 메타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에 생기게 하는 전류라고 했으니까 이 전류의 값이 얼마냐? 이거의 단위가 뉴턴 파 메타잖아요. 요게 정의에 의해서 정확하게 여기서 I는 I 제곱은 1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I는 1이다. 근데 I의 단위가 암페어니까 암페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전자기학
전자기역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하는 힘. 네.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작용하는 자기력. 전자기력이죠, 이게. 이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가끔씩 전류의 단위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이건 전류. 다음 중에서 전류의 단위 1A는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래서 1, 2, 3, 4 해서 이건 출제가 가능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엔 5번째를 보겠습니다. 열역학적 절대온도. 여기 절대온도라는 말이 빼졌는데 열역학적 절대온도의 단위. 열역학적 절대온도는요. 단위가 켈빈으로 쓰고 대문자 K입니다. 이건 절대로 도 K가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우리가 쓰는 섭씨온도 도 C나 도 F 또는 도 R 이런 단위들은요. 다 도가 들어가는데 절대온도, 열역학적 절대온도일 때는 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K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워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켈빈이다. 자, 이건 뭐냐? 물의 삼중점에서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물의 삼중점에서. 물의 삼중점이라는 얘기는 물이 얼음과 물과 액체인 물과 수증기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이에요. 트리플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삼중점에서 열역학적 온도의 273.16분의 1이다. 뭐 이게 1K라고 그랬는데 좀 어려우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거를.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설명해보고 다시 들어올게요. 자, 여기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원래 이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가요. 축은 압력축이고요. 여기가 부피축이 온도축입니다. 온도. 네. 근데 물은요. 물은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요 점이 삼중점입니다. 물은 고체 영역을 우리가 얼음이라고 불러요. 물일 때는 얼음, 영어로는 아이스입니다. 네, 이건 액체 상태인 물이죠. 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워터 또는 워러 이렇게 발음은 나죠. 물이고요. 물이 증발이 되어 있는 이 증기가 이게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얘는 영어로 스팀이라고 부릅니다. 스팀. 이렇게 부를 때 요 점이 삼중점이라는 얘기예요. 요 점이 T. 그래서 이거를 삼중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트리플 포인트다 그런 뜻이에요. 트리플 포인트. 자, 그럴 때 요 삼중점을 쭉 내려가서 온도를 읽으면요. 얘가 이렇게 돼요. 273.16K가 되고 섭씨 온도로 고치면 0.01도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압력 라인으로 가면요. 얘는 4.58 밀리미터 HG가 돼요. 거의 대기압입니다. 자, 이럴 때의 값이 삼중점이에요. 그래서 삼중점의 온도가 273.16K가
0.01도씨니까 요걸 어떻게 환산하느냐면 0도씨는 273.15 절대온도 K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켈빈이란 분이 눈금 간격은 섭씨온도 눈금과 같게 만든 거예요. 물의 삼중점의 온도를 273.16K로 하고 온도 눈금 간격은 섭씨온도계의 눈금과 일치시킨 것을 우리가 절대온도라고 부르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언제나 이게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0도가 273.15K니까 절대온도는 어떻게 되겠냐면요. 자, 이렇게 됐죠. 여기다 쓸게요.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절대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플러스 273.15라는 수치를 집어넣어야죠. 그래야 맞아 들어가죠.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섭씨 온도 얼마가 절대온도 얼마냐 이렇게. 그런데 약식으로 계산을 할 때는 그냥 273만 더해도 되고, 273.15가 정상이지만 0.15는 떼버려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났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요거 다른 걸로 할게요. 색깔을. 자, 문제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 27도씨에 섭씨 27도씨죠. 섭씨 27도씨의 두 배는 몇 도씨냐? 이렇게 문제가 났다고 쳐요. 그럼 얼핏 공부할 때 어떤 학생들은 얼핏 보면 27의 두 배는 54도니까 답이 54도씨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빵점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냐면 모든 온도는 SI 단위, 즉 지금 배우는 SI 규격에 의한 단위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온도로 고쳐야 돼요. 그럼 27도를 절대 온도로 고치려면 여기 보면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약 273을 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 온도로 고치면 얘가 27도씨는 27이라는 숫자에다가 더하기 273.15인데 그냥 273까지만 하자 이거예요. 예. 273 그럼 이게 얼마예요? 당연히 300K가 되죠. 300K. 27도씨는 300K야. 그럼 300K의 두 배면 얼마입니까? 600K죠. 600K. 600K로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얘를 327을 빼야죠. 그러니까 600K가 300K의 두 배니까 그래서 600K에서 다시 마이너스 273 빼면 327도씨가 됩니다. 327도씨가 답이에요. 이 문제의 답은 이런 식으로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의 관계 이거를 우리가 물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쪽으로 와서 언제나 연력학적 절대 온도는 켈빈이라는 단위로 쓴다. 자, 그 다음 물질량의 단위. 물질량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있냐? amount of material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자, 물질량의 단위는 몰입니다. 몰. 보통 기호로는 소문자 n을 쓰죠. 기호로는 소문자 n을 쓰고 단위는 MOL이에요. 몰. 자, 이 몰이
몰의 기준. 이 몰도 잘 어려운 내용이에요. 탄소 12. 이건 뭐냐면 방사성 동위원소 10이라는 얘기예요. 탄소는 C6 12가 있고요. C6 13이 있고요. C6 14가 있는데 이렇게 그 중에서 얘가 12번인 탄소에 탄소 이 12번인 탄소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 탄소의 몇 그램 속에 있는 원자의 개수와 같은 수의 구성 요소를 포함한 어떤 게 물질량. 그래서 1몰, 2몰, 3몰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물질량. 그 다음에 7번째, 광도의 단위가 가끔 시험에 나요. 광도의 단위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칸델라라고 쓰고 읽고 CD라고 씁니다. CD, 칸델라. 자, 이건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죠. 진동수가 얼마인 단색광을 방출하는 광원의 복사도가 어떤 주어진 방향으로 여기 있어요. 스테라디안 이런 말이 있어요. 스테라디안당 683분의 1와트일 때 이 방향에 대한 강도. 이건 전혀 기억 못합니다. 다만 선생님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얘는 빛의 밝기라는 뜻이에요. 빛의 밝기를 측정할 때 몇 칸델라냐. 옛날에는 뭐 촉광이라는 말도 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쓰지 않는다. 빛의 밝기를 표현하는 경우는 칸델라라는 단위로 쓴다. 그래서 빛은 휘도, 눈부심이라는 거거든요. 휘도, 조도, 광도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SI 단위에서 규정한 것은 오직 빛의 광도만 정해놨다는 거예요. 빛의 광도만. 그게 SI 규격 단위, 표준 단위로서의 빛의 빛의 정의다 이거예요. 그래서 빛의 밝기를 정할 때 칸델라라고 준다. 단위가. 이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7개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핵심 예제를 볼게요. 자, 국제 단위계에서 사용되는 기본량이 아닌 것은 시간은 초라고 그랬죠. 부피, 질량, 광도. 자, 시간은 초라고 주고 질량은 킬로그램이고요. 광도는 칸델라 CD고요. 자, 부피는 이건 유도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도 단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도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가 뜨니까. 자, 부피는 길이 곱하기 길이에요. 예? 길이의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차원으로 얘기하면 L 세제곱이지. 잘 안 되네. L 세제곱. 부피니까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야 부피잖아. 그럼 가로가 다 길이잖아. 길이를 3개 곱한 거야. 그러니까 기본 단위. 그러니까 기본 단위들과 보조 단위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만든 단위가 유도 단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유도 단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하고 가겠습니다. 자, 요 전이죠, 바로. 자, 여기 있습니다. 기본 단위 7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보조 단위가 2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보조 단위 2개는 뭐냐면 각도를 표시하는 평면각, 평면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입체각이 있습니다. 평면각을 나타낼 때는 라디안 각도로 씁니다. 평면각일 때는 단위가 라디안이에요.
근데 입체각으로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쓰는 거죠. RAD 이렇게 라디안. 자, 입체각을 나타내는 건 이거는 스테라디안이에요. 스테라디안. 그래서 이건 뭐냐? STRAD 이렇게 써요. 스테라디안. 자, 평면각은요. 우리가 이런 원에서 이렇게 돌아갈 때 얼마의 각도냐? 이게 세타다. 이렇게 쓰잖아요. 세타. 이걸 갖다 우리가 평면각이라고 그래. 근데 입체각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꽃갈 모자 같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부피가 이렇게 줄어든 거야. 라디안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입체적인 각이다. 그래서 스테라디안이다 그래. 그러면 평면각이 완벽히 한 바퀴가 돌면 2파이 라디안이에요. 평면각이 완벽하게 한 바퀴 되면 얘는 2파이 라디안. 아시겠어요? 라디안. 근데 입체각이 한 바퀴가 다 돌면 4파이 스테라디안입니다. 얘는 4파이 스테라디안. 스테라디안. 네. 그러니까 평면일 때는 한 바퀴가 돌아왔다 그러면 원주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럼 2파이 r이 되고요. 스테라디안으로 계산하면 4파이 r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구의 표면적이 4파이 r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조단위는 왜 보조단위라고 그랬느냐? 보조단위는요. 자기가 단독적으로 있을 때는 자기 단위가 있어요. 근데 기본 단위랑 곱하기가 될 때는 자기 단위가 사라지고 기본 단위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둘레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2파이 r 그랬잖아요. 그럼 2파이 r이니까 라디안 메타가 아니라 그냥 메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의 표면적 그러면 4파이 r 제곱 그러니까 r 제곱이니까 메타 제곱 아니에요? 단위가 메타 제곱, 센티미터 제곱, 뭐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단위가 나오는데 거기에 스테라디안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여기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스테라디안 당 이런 말이 있었죠. 분명히 얘가 입체각이에요. 입체각. 그러니까 입체각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광도의 정의를 표현하는 말을 음미를 할 수 있죠. 자, 유도단위 보겠습니다. 이건 매우 많다 그랬죠. 힘은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요. 따라서 힘의 단위는요. 힘의 단위는 이렇게 됩니다. 킬로그램 미터 파 세크 제곱.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N이라고 쓰고요. 읽을 때 뉴턴 그래요. 뉴턴.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일은요. 일은 힘 곱하기 거리예요. 그러니까 힘의 유도 단위가 뉴턴이죠. 뉴턴 메타입니다. 뉴턴 메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J라고 쓰고 줄 그래요. 단위는 그다음에 동력은요. 동력은 주어진 시간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분의 1이죠. 아, 시간분의 똑같으니까 그냥 저 바로 가죠. 뭐 단위가 어떻게 돼요? 1의 단위가 줄이고 시간의 단위가 파 세크잖아요. 줄 파 세크. 얘를 대문자 W라고 쓰고 이렇게 읽을 때는 와트라고 읽습니다. 와트. 그러니까 이와 같은 단위들을 우리가 유도 단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유도 단위는 그때마다 다 엄청나게 많은 물리량을 다
어떤 단위로 표현할 수 있죠. 그걸 갖다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 SI 단위의 기본 단위 및 유도 단위 그리고 유도 단위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어요. 자, 여기서 1교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